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자리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이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현장을 뿐 아니라 화면을 넘어서 온라인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과 발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성과와 또 결과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는 시상식과 성과 발표의 시간, 그리고 2부는 성과 공유 및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성과 발표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승 교육과정정책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은희 본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현장에는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과장님, 또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분들께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또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눠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온라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분들 그리고 시도교육청 담당자분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과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혁신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2년 고교 학점제 유공 교원에 선정되신 모든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회 전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 등을 위해 학교 교육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중심에 고교 학점제가 있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최일선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교 상황에 맞는 학점제 운영 모델과 다양한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고 학교의 모습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의미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학점제형 교육 과정과 책임 교육이 적용되는 등 고교 학점제 요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첫 해가 됩니다. 또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그간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깃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수고를 덜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학점제 운영과 수업 혁신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 희망의 길을 만들어 오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성과 발표회에서 좋은 사례와 의견을 나누고 고교 학점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적 제언들이 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님께서 본행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성과 발표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새로운 학점제가 학교의 현장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노력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2022학년도 고교 학점제 표창 수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이 표창 수여식이 진행이 되겠고요. 연구 선도학교 운영 부분, 이어서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부분, 세 번째 부분은 학점제형 공간 조성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43분을 대표해서 오늘은 34분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선도학교 운영 부분에 대한 표창 수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수상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또 다양한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또 이 새로운 제도 현장에 잘 안착이 되고 또 불편함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선도 학교 운영에 큰 노력을 해주신 대표자분들 표창 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상은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문원고등학교 교사 김경옥. 위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저희 실장님께서 덕담 전해주시고 계시고 꽃다발 역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석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동인고등학교 교사 최석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우민님 나와주시고요.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동문고등학교 교사 정우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오정은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인화 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대표자분들께 표창 수여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태님, 표창장 운남고등학교 교사 김정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좋은 일이니만큼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희행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표창장 대전 복수고등학교 교사 이희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죠. 문세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학성 여자고등학교 교사 문세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역시나 꽃다발도 실장님께서 직접 전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이어서 김대건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소담고등학교 교사 김대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교학점제 현장에 잘 안착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문님,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병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까지 직접 전해주셨고요. 네, 장현규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사북고등학교 교사 장현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민주님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청주고등학교 교사 김민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축하의 뜻을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승철님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충남 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승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써주신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정경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정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직접 또 따뜻한 인사도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정세린님 나와주시죠. 표창장 목포 제1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세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나우천님, 표창장 안동 여자고등학교 교사 나우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는 최미소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연초고등학교 교사 최미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멀리서나마 축하의 뜻 보내주십시오. 자, 이충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이충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첫 번째 부분 수상자까지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고 잠시 후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진행될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부분 표창 수여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수상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새로운 교육과정 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실행이 되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죠. 학점제 도입과 안착에 있어서 이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기반 조성이 더욱더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한 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향님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대구국제고등학교 교사 김미향. 위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부분에서 첫 번째 수상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는 김효영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김효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표창 수여식 여러 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는 김유송님 표창장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김유송.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강정신님 표창장 한솔고등학교 교사 강정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표창장 수여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홍준님 앞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광휘고등학교 교사 이홍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윤정실님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창장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윤정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어서 한리라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한리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애써주신 노고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표창장 수여 축하드리겠습니다. 전형환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남영고등학교 교사 전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의 시상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부분은 공간 조성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용주님 표창장 성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용주. 위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통한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학점제가 잘 시행이 되도록 특별실, 학생 공간 등을 잘 조성해 주셨고요. 이어서 백미현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대전 여자고등학교 교사 백미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어서는 이은정님 표창장 북원 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 조성을 잘 해주시고 기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성만님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합덕고등학교 교사 손성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공간 조성 부분 마지막 수상자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부분 시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표창장 영신고등학교
위 학교는 다양하고 우수한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영신고등학교 대표자분께서 수상하고 계십니다.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이어서는 남목고등학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남목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구례고등학교입니다. 표창장 구례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수한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신 학교 만나보고 계시고요. 구미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네, 시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표창장 구미 여자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부분 마지막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마산 무학 여자고등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표창 수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네, 실장님께서 중앙에 서주시는데 실장님 조금만 앞쪽으로 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표창 수여 받으신 모든 분들께는요 다시 한번 꽃다발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오늘 받으신 또 자랑스럽고 이 상장을 잘 보이도록 표창장을 잘 보이도록 앞쪽으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뜻깊은 상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고 뒷줄에 계신 분들께서는 앞쪽에 계신 분들 사이사이에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사이사이에 잘 서주셔서 얼굴이 가리지 않도록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게 됐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교 학점제가 잘 실행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활짝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중앙으로 좀 모여서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붙어서 서주시고요. 자,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십시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한 시상으로 긴 시간 수고해주신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창장 수여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표창장 수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 대표 수상하지 않으신 143분의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멀리서나마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의 모습이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 다음 화학인 너 다음 뭐야? 야, 한 번쯤 모르겠어. A. 너 A 뭐 듣냐? A가 뭐였더라? 가자.
저희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공통 과목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쪽 저쪽 흩어져서 선택 과목으로 각자 선택한 교실로 가야 돼요. 는 밀도뿐만이 아니라 빈도, 피도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내 신문 한번 발표해보겠다. 정신 분야에서 수행하는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물리치료의 질을 높일 것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게 될 수 있었고요.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게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실용영어가 2시간 연달아 들은 날인데요. 이제 실용영어라는 과목은 주로 말하고 그리고 쓰는 이런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에요. Ready, start. Hello, I'm Hani Lim. I've done super and what kind of volunteer work? 과거에는 수업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업과 하나 더 더해져서 진로 학업 설계라는 역할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급의 아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가 수업하는 반을 위한 전용 플랫폼 거기서 이제 수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알게 해주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우리 학생들의 일상, 활기차고 밝은 학교 모습을 좀 보셨는데요. 이렇게 진로를 직접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고교 학점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교육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는 2022학년도 고교 학점제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김한승 교육과정지원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한승입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표창 수상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교 현장에 학점제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교 교육의 어떤 큰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고 2025년 전면 도입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이 교육과정지원팀장 자리로 와서 학점제의 그동안의 경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겠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짧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학교 현장을 너무나 많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꿔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추진 경과는 이제 추진 경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연구 선도학교 운영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 경과 및 추진 성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과 학점제 전면 도입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는 이제 도입 기반 조성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기반 조성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연구 선도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초중등 교육법을 통해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학점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제도의 단계적 적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업량의 적정화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과 같은 교육과정적인 요소, 학점제 요소들이 현장에 적용이 되고 또한 앞으로 25년에는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 그리고 이수 기준을 적용시키고 대입제도 개편하는 등의 이제 단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을 완료해서 고교 학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점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및 학기 단위의 과목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또한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 선도 학교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84%까지 확대해서 운영하였고 그 밖에도 학점 제형 공간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 및 학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학교를 신설하고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또한 선도지구 운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밖에도 학점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의 과정을 거쳤고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저희가 홍보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 1,437개 교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운영이 되었고 이는 일반계고 기준으로 전체 8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모든 일반계고 고등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점제의 어떤 교육과정적인 요소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의 학생 수요 반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연구선도학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0년과 2022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학생 선택 과목 이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80.7%, 선도학교는 73.6%까지 그 수치가 증가되고 있고 현재 기준도 이제 2020년 입학생은 55.7%에서 60%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학교 전체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을 학기제로 편성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교과 영역 개방을 통해서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전체 연구선도학교의 57.6%의 학교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인수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7%의 학교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또한 22년에 22개 교로 저희가 확대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선도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진로 성장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운영한 학교가 연구학교의 전체 94.1%, 선도학교는 78.9%에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운영하며 개인 맞춤형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저희가 실시하였고 또한 다양한 진로 학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공통 과목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한 기초 역량 함양에 연구학교의 83.5%가 참여했고 선도학교의 한 절반 가량이 이러한 기초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과 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상담 및 컨설팅의 순으로 보충 지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그럼 학점제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42에서 3.62, 학부모는 3.36에서 3.74,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의 만족도가 3.80에서 드디어 4점을 넘는 4.1점의 점수로 저희가 상당히 이제 그런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아직까지도 학점제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족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학점제가 완성된 모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시기까지 저희가 2년의 기간을 더 열심히 준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고 모두 보람을 느끼는 이런 학교 교육 현장으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올해 교육부에서는 학점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제도의 단계적 적용 단계로서 1학년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204단에서 192학점으로 이제 학점제로 변환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는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의 공통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도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학점제 전면 적용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정성을 갖춰서 운영해 나갈지,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의 문제라든지 행정 업무 부담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들이 아마 실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준비학교는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 학교의 신설과 시도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의 확대 구축입니다.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개 시도에서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경남에서 실시가 될 예정이고 2학기 때 이제 3개 시도에서 다시 준비가 돼서 개교를 할 예정인데 온라인 학교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학교의 형태로서 이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학교에 선생님들, 교사들이 배치가 되고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1대1 수업, 아니 1대1이 아니 그 실시간 수업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 수업이 아닌 교사가 직접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학교가 이제 확대돼서 잘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면 단위 학교에서의 어떤 과목 개설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노촌이나 이런 어떤 그 학교 환경 여건에 좀 좋지 않아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이제 4개 시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25년까지 모든 시도에 온라인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에서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시도로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거점 센터를 통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해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성취 기준 수준 보장 지도 온라인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계속 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어떤 내실 있는 수업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교원들의 수업 역량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어떤 우리의 제도적 변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어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사노천, 소규모학교 등에 대한 순회교사 및 강사 지원, 그리고 선도학교 및 도약지구 사업 운영,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또한 지역 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경험한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기 공모전에 올라왔던 어떤 그 용산고등학교 졸업생 학생과 대공고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외국의 어떤 드라마 아니면 교육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꿈꿔오고 그려오고 했던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좀 제 눈앞에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아서 듣고, 선생님들은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이런 어떤 행복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모습을 요즘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저희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과 그동안 연구학교, 선도학교, 준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노력하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육부 김한승 교육과정지원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 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교육부 차원의 노력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총 두 분께서 발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인천 초은고등학교 한은정 선생님, 그리고 경기 세종고등학교 이용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천 초은고등학교 한은정 선생님 만나보시죠.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초은고 교사 한은정입니다. 저희 학교 2020년부터 22년 3년 동안에 이루었던 고등학교 운영 변화 과정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면서 조그만 어떤 활용 팁 이런 걸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어떤 틀은 아실 것 같아서 주로 그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이 포스터는 저희가 학생들의 약간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 어떤 보고회 같은 거 발표했을 때 포스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결과 보고회 때 했던 그 포스터를 제가 살짝 쭉 제목을 바꿔서 했던 작품입니다. 저희 학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저희 학교는 인천시의 그 신도시에 있는 단성 여학교 일반 학교의 단성 학교인데요. 학급 명수를 좀 보시게 되면 한 학급당 30명이고 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35명 정도가 지금 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좀 학생 수가 많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교원 수를 보시게 되면 저희는 교원 수 이 정도인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교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교 연령대가 또는 고경력 교사가 꽤 많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는 고경력 교사들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협력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저희가 그래도 잘 운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부서 조직에 있어서 고교학점제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육과정부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3개 부서가
업무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잘 융합돼서 돌아가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행정부서 조직이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장이면서 교과부장님이시다 보니까 기획회의나 어떤 회의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비교수 교과도 지금 보시면 5분이 다 계십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들이 그래도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무난하게 저희 학교가 3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관리자님의 전문성, 어디 가서도 항상 저희 학교를 발표하시는 전문성이 계셔서 저희들의 고교학점제 어떤 설정할 때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셨고 틀을 잡아 주셨다면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협력하는 학교 문화, 서로가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부서 간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분배된 것이 저희에게 잘 돌아갔던 어떤 팁 중에 하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을 보시게 되면 강의실이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저희 학교가 건물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일반고 전형적인 건물인데 기존에 있던 교실들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대강의실이거나 소규모 강의실이 되거나 또는 소규모 그룹 토의실이 될 수 있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기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먼저 규정을 저희가 3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규정을 좀 많이 안정화시켰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 과목 개설 및 폐강 기준에 대한 또는 그 소인수 과목 개설 기준으로 학급 평균 인원수 -5명을 잡은 게 큰 틀이지만 그 교과에서 개설을 하시기에 따르면 충분히 저희가 개설하도록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 보시면 징배교육 과정에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이유는 이거를 다 학교 내로 저희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징배교육 과정은 약간의 2개로 이렇게 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심은 소인수 과목 개설에 있었다면 저는 이제 저희들의 관심은 약간의 그것 때문에 생긴 풍선 효과로 소규모 그룹이 생기면 대규모 인원이 있는 학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10학급이어야 되는데 수학과제 탐구라는 방법 때문에 하나가 더 생기면 그건 결국엔 나머지 학급을 하나를 이제 만들 때 어느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것이냐. 근데 이건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현대문학 감상 같은 경우는 27명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되고 기하 같은 경우는 35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과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 또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과목을 분배를 할 때 기준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과 협의가 필요한 게 41명 같은 이런 학급이 있을 때 어떤 교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한반으로 가겠다는 교과도 있었습니다. 시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가 좀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제는 소인수 개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정원수가 초과된 학급에 대한 신경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3개년 동안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엔 작년 10월에 확정분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는 자기들의 진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달 첫째 주에 많은 일이 발생하고 학급 변경할 일이 생겼고 등급 산출이 아니어야 될 과목이 등급 산출이 되거나 등급 산출이었던 과목이 등급이 산출이 안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겨서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근데 변경 사유를 보면 2월 달에 이제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2월 달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겠다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시스템이 굉장히 학기 초에 좀 힘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개정하기를 10월 말까지는 최종 확인을 만들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건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그리고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12월 30일에 했으니까 그때까지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인 정말로 학교 시스템을 많이 건들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학기 전 진급 전학년도 종업식 전까지. 그럼 올해 저희 같은 경우 2월 8일까지만 1회 하나요. 그리고 소명 절차까지. 약간 절차를 심각하게 해줘야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압수를 해야만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절차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기고사 같은 거에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1교시에 영어, 2교시에 생명과학, 3교시에 화학인데 A 학생은 3과목을 다 봅니다. 하지만 B 학생은 2과목을 보게 되면 화학 시험에 있어서 B 학생은 1시간의 자율업 시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2년 동안은 수능과 준해서 수능 과탐의 과목 하나만 선택하면 대기 상태 있듯이 학생들도 자율학습 불가를 하겠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 구성원 간에 어떤 저희는 협의를 통해서 자율학습 폐지를 하는 대신에 사전에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할 때 확인서 또는 주의사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율학습에 대해서 유의 좀 해달라라고 양해를 구하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때문에 정기고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인수 선택 과목 기간을 따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한 과목밖에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년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진로 선택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교사가 시험이 2회 중에서 그러니까 기말고사 한 번만 보시던가 아니면 수행평가 100%라는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소인수 선택 주간에 실시하는 과목이 줄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또 마련해 놓은 게 더 낫다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업무에 전담 부서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토론 주의 때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교육과정 이수 지도 팀이 지금은 아직 학점이라는 거 애들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수 지도 팀은 있긴 하지만 상담 요청도 또는 역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필요할 시즌이 돼서 그런데 상시적으로 누군가 해줄 전담 교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은 굉장히 담임 교사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좀 고려의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업량 유연화에 대해서 저희는 따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다음에 학교 공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간을 좀 이렇게 다른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약간 좀 가변성 있는 교실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도에 저 폴더형을 해서 복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대학생이 수용될 수도 있고 소규모 학생도 수용될 수 있게 변형을 뒀었고 기존에 있던 과학실들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DITC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학교가 점점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자율학습이 많이 안 하다 보니 면학실이 좀 없어져서 그 면학실을 개조한 겁니다. 근데 면학실을 모두 다 바꾼 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약간의 다양한 구성으로 DITC를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는 학생의 실을 변형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실을 변형해서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홈베이스를 좀 약간 개조해서 서로 학생끼리 또래 멘토링도 가능한 어떤 토의실이 가능한 독서 카페로 구축을 해서 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아까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교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동 과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교과실이 있으면 특별실은 그 교과만 쓴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양한 이동성을 위해서 각 교과를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무부에서 다 배치를 해주고 그러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여전히 컴퓨터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공유 프로그램이나 예약 시스템을 마련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게 해서 서로가 가급적이면 특별실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나 또 여전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마찬가지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은 이렇게 했지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걸 단독으로 저희가 좀 활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프로그램 좀 애석하게도 교육부 거 저희 쓰진 못했고 저희 학교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교과 특성학교 중점 과정 때문에 6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활용해서 탑재해서 학생들을 시스템에 했는데 메인은 좀 저는 3번째로 보는데 저희가 아까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학생들한테 수강 확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 외부 업체와 연락을 해서 학생들의 이동이 최소화되는 그룹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정반, 이동반이 아니라 최소화되는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따져봤을 때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반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강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이따가 토의하실 때 보셨지만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필요해서 교과식 수표가 12월에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좀 땡기면 땡길수록 공강 시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걸 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공강 발생 8교시에 대해서 출석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규정 정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수 배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팁으로 저희들이 시간표 작성하실 때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좀 더 공강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생을 좀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해서 요 확인사항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다과목 지도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로 여러 가지를 실시했지만 또 여전히 인력 지원으로 순회 교사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과목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마치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 나도 고생이야 너도 고생 이것보다 다과목 교사들한테 어떤 금전적 그런 보상은 못할지라도 심리적 보상 비슷하게 애쓴다 고생한다 이런 어떤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그러면 선생님들도 다과목 지도에 다들 애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19년도에 저희가 이미 다 선택과정을 많이 끌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기반으로 해서 20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선택과목군을 보시면 국영수 세팅해서 하나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탐과 탐이 묶인 걸 세팅해서 선택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노란 형광펜 칠한 것이 소인수 과목이었고요. 빨간색이 아까 폐강 과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 구조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폐강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배 교육 과정이나 공동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징배는 웬만하면 학교 안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본교 교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거를 자꾸 학교 내로 집어넣게 되고 그다음에 21년과 22년은 타교 선생님들이 지도하신 겁니다. 징배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저희가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ESD와 HI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을 특별히 나이스에 탭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정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인증서가 수여될 수 있게 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설계에서 안내서를 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검사를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침 고교학점제를 진입할 때가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금 거의 일치했던 3개년 운영된 거라서 저희는 과목 설명회를 과목 박람회를 하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탑재하다 보니 훨씬 더 좋은 게 항상 수시로 학생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앞으로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교육과정 박람회보다 2019년엔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이과 문과가 서로가 힘들다. 나는 문과인데 왜 문과 설명 없냐? 이과인데 난 왜 이런 설명 없냐?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교육과정 박람회보다 상시 상담 시스템, 약간의 과목을 상담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진로 진학 컨설팅으로 저희 학교에서 학업할 때 컨설팅으로 당연히 학부모 대상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상담 교사가 계셔서 항상 점심시간마다 정말 애들한테 예약받아서 1대1 학생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1대1이더라고요. 개인 맞춤형 상담을.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나 일단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들과 연합해서 그 학생들을 진로 상담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학교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1월 달에 고3 담임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고3 지도를 많이 하셨던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본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아이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서 진로 활동 시간에 학년이 이번엔 주도가 돼서 어떤 한 날짜를 잡아서 이틀 동안에 연이어서 어떤 진로 캠프를 했었는데 이때 전공 관련 학과 졸업생은 저희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그 과 졸업생 그 관련 인물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학생들을 1학년 중에서 20교실에다가 그 과를 다 해놓고 사전에 학생들한테 설문을 신청을 받아서 2번의 실시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시간에 했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이것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별로 주제를 다 다르게 쓴다. 3개 학년이 모두 다. 그래서 그 각 반마다 어떤 특성이 있었고 학급 운영비도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진로 체험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앞으로 이제 공강이 더욱더 발생할 텐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급별로 해서 그것 또한 공강 시간에 배출해주면 일괄적인 어떤 자율활동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교 참여형 수업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여전히 뭐 참여 그 과정 중심 평가 위주로 해서 모든 걸 진행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셨고 수업량 유연에 따라서 저희도 수업 플렉스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걸 갖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효과가 좀 꽤 호응도가 높았었는데요. 저희는 일편적으로 애들 움직인 게 아니라 희망 학생만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었고요. 이때 학생들이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더 당신의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고 또 교과 시간이 아닌 또 다른 걸 탐험하니까 또 학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소 성취 보장 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첫 해 때는 영수만 했습니다. 1학년 영수만 했었고 그다음에 컨설팅 예방 지도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 국영수 1, 2학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진술문을 작성했었고 평가 기준을 만들고 예방 지도를 좀 더 세밀하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학기 때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1학기 때 굉장히 인원이 적은 걸 보고 컨설팅에서 점수를 올려라 해서 올렸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3개년 되니까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생기십니다. 어느 점수에 대해서 어느 평가를 해야 이게 적절한 평가 수준이 생기는지 여전히 최소 수준 보장 지도의 그 성취 수준을 잡는 거에는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진술문 작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또 여기서 신경 썼던 게 예방 지도입니다. 예방 지도가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예방 지도 중에서 심리 정서를 많이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교사와 연합해서 학습 상담 학습 코칭뿐만 아니라 학습 상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이유가 학업 성취가 낮았다라는 것보다 의욕이 없다.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심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방 지도를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전히 2학기 때 또 여전히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2학기 때가 되면 학생들이 아는 거죠. 자기들의 진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성취수준을 잡으실 때 2학기는 좀 1학기랑 다르게 약간 좀 평가 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 결과로는 선생님들이 당연한 어떤 전문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셨고 그래서 좋긴 한데 약간의 제언을 드린다면 학생들한테 낙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국영수 과목만 했는데도 학생들이 국영수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예방지도라니까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25년도에 전 과목 실시했을 때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기초 보장 교육하고 이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최소 성취 보장 지도만 그리고 초중에서는 기초 보장 지도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문은 학생들한테 나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무엇이다 라고 설문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빈도수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도전이고 경험해라 생각하는 그런 워드 클라우드였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한은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학점제를 시행해 보신 그 사례 발표라서 더욱더 실질적이고 유익했던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탐색 그리고 학점제를 더욱더 잘 유연하게 실행하기 위한 초은 고등학교의 노력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총 2개의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는 경기 세종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용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기 세종고등학교 교사 이용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마 연구학교 운영하시는 훌륭하신 부장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고 그러실 텐데 그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가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학교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종고는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그 학교와 마찬가지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교학점제 필요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종고등학교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학교고요. 그 여주 하면은 약간 좀 촌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자연 경관이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 학교 3층에서 내려다본 그 풍경인데 그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6학급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그 교과 교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영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교과 교사분들이 한 분씩 많으면 2분 이 정도로 규모가 작은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50년대에 개교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복도도 굉장히 좁고 유휴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0년대에 개교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좀 이러한 단점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교과 교사는 대부분 한 명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교과 다과목 지도 그다음에 다학년 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주 관내 고등학교 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한번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한 1시간 정도를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버스를 한번 놓치면은 또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다음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합교과 그 특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외지에서 근무하는 학교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 교원 연령이 좀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교사가 배치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 교사는 2, 3년 있다 떠나고 또 새로 발령이 나고 그리고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 이제 자리 잡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허리가 없고 이렇게 연령이 양극화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하면은 그 학교 문화 형성, 그다음 교육과정 다양화, 그다음에 진로학업 설계 지도, 그다음 수업 평가 내실화, 그리고 학교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그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9년 말에 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제가 했던 고민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겠지만 그 2019년만 해도 그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되게 생소할 때였어요. 근데 연구학교로 처음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저는 담당 주무부장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어떻게 3년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고교학점제에 큰 관심을 이 당시만 해도 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담당 주무부서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냥 난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형태의 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한 사항들을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 안내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떤 협의 시간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느 시간을 빼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연수나 협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선생님들이 잘 따라와 주실까? 이런 그 고민들 속에서 연구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규칙적인, 그러니까 고정적인 좀 협의 시간과 연수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그 일주일에 교과 30시간, 창체 4시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창체 4시간을 운영하게 되면은 보통 한 학기에 창체 시간이 한 80몇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전일제 행사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그 창체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68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창체를 하지 말고 창체 시간의 일부를 수요일로 옮긴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학생들을 4교시만 하고 귀가를 시키고 이제 나머지 오후 시간은 그 교사들이 어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연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런 그 취지로 시간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그 1년차, 2년차, 3년차에 그 거쳐서 그 이 3시간을 활용해서 연수나 협의했던 내용들인데요. 1년차 때는 조금 학교 문화 형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진로학업 설계 지도나 이런 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집중을 했고 2년차부터는 이제 수업 평가 내실화나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오면서 이제 더욱 심도 있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92학점으로 통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2학점 통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융합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심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학교에서도 운영을 했고 그 선생님들이 가끔 지쳐 보이신다 하면은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진처럼 호텔 홀을 빌려서도 이렇게 그 연수나 협의를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홀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연수나 협의를 할 때 좀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 저렇게 환경을 바꿔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학교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그 현재는 조금 다소 연기됐지만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23년부터 시작을 하기로 되었었는데 그 다소 지금 연기돼서 스톱된 상태지만 그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에 개교한 학교다 보니까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니와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예정돼 있어서 그 공간을 그 구성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지금 조금 그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그 최대한 그 가변형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소규모 수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수업, 그다음 모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융합교과실 첫 번째 사진인데 융합교과실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실험 실습이나 다양한 모둠 토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휴게 공간인데요. 그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도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남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복도나 이런 계단 끄트머리에 그 학생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야외에도 그 실내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야외에도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다양한데요. 그 아마 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시행한 학교들도 이전에는 아마 처음 저희 학교 편제표와 좀 비슷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대부분 학교가 아마 국영수가 다 이렇게 1, 2, 3학년 다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 탐구 영역 정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 미술이나 아니면 제2외국어 같은 거 선택하는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문이과 시절 운영하던 형태로 이렇게 저희도 연구학교 이전엔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 편제표를 대폭 다 뜯어고쳤어요. 여러 번의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했냐면은 교과 영역 같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단위수가 같은 과목은 그냥 같은 선택 과목군으로 구성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 과목으로 운영을 했고요. 2학년 국영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풀자, 그다음 풀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수능 공통 과목임을 고려해서 그래도 얘네는 조금 놔둬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2학년 국영수까지는 그 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학년 이제 나머지는 다 3단위 선택 과목군 5개 선택하는 걸로 구성이 됐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생활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1단위 선택 과목군 중 2개, 그다음에 2단위 선택 과목군 중 6개, 3단위 선택 과목군 중 5개 이렇게 다 풀린 형태로 그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선택 과목군 내에 어떤 특정 과목을 집어넣었다 빼는 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과목 중에 태길, 3과목 중에 태길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 과목군 안에 특정 과목을 빼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3과목 중에 태길인데 거기서 하나를 제외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학생들이 왕창 몰리겠죠. 근데 이 과목풀이 많다 보니까 특정 과목을 이동시키는 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이러한 편제표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반편성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반편성을 할 때 어떤 특정 과목이 선택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반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그 편제표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시간표를 구성할 때 타임형 시간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타임형 시간표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특정 시간에 모든 반이 다 섞여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시간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학생이 어떤 반에 배치가 되든 상관없이 그 시간에 다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임형 시간표의 장점을 바탕으로 편제표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택 과목군 보면은 그 지리 과목이 2학년 선택 과목군에도 있고 3학년 선택 과목군 2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지리 과목이 3개의 선택 과목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리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그 시간표를 짠 건데 왼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학년 시간표는 모든 과목이 다 타임형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그 체육 과목 하나는 스포츠 생활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한 과목만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체육교사 6분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단위 선택 과목군과 같이 묶어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까 3학년 선택 과목은 그 모든 과목이 다 타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이 다 이동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지금 여기 네모랑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리 수업 같은 경우는 3학년을 봤을 때 먼저 지리 선택 과목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을 배정하려고 보면은 이제 그 저기 위에 왼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된 곳은 지리 과목을 이제 배치할 수가 없겠죠. 그 시간에 3학년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빈자리, 예를 들어 월요일 2교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월요일 2교시에 지리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저기 한번 아이타임을 왼쪽에 있는 아이타임을 보면은 일본어 회화가 같은 선택 과목군으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와서 2학년 선택 과목군 지리 과목군 D타임과 E타임에 일본어 과목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어 선생님 수업 때문에 저 시간에 지리 수업을 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규모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다학년 지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학년을 구분해서 나눠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리 선생님이 둘이다. 그럼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구성을 하면 되지만 그 저희 학교 같이 규모가 작은 학교는 한 분이 두 개, 세 개 학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표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절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극단적으로 다 타임형 시간표로 구성을 했지만 그 선택 과목군을 완전히 풀지 않고 적당히 벽을 두는 것도 그 학교 상황에 따라 맞게 운영을 하는 어떤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학교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을 분리해서 그 표현한 표인데요.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면은 이걸 편제표에 계속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평면 조형이나 일본어 회화 이런 과목들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20명, 저희는 20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20명 이상 이제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 과목들을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편제표에 추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년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이전과 연구학교 이후의 교육과정 변화를 좀 보시면은 그 연구학교 이전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 23개였는데 이제 연구학교 이후에는 19개로 다소 줄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41개에서 52개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의 질도 좀 좋아졌는데요. 기존의 연구학교 이전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 41개 과목이 다 교과 영역 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 중에 그다음 또는 사과탐 중에 이렇게 선택이었지만 이 중에 이제 40개 과목이 그냥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인수 과목, 일과 시간 중에 개설이 힘든 과목 같은 경우는 소인수 과목으로도 개설을 했는데 그 첫 해는 3과목을 운영하고 일과 이후에 그다음 둘째 해는 6과목을 운영하고 그다음 22학년도에는 3과목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왜 가다가 갑자기 줄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21년도에 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거 소인수 과목 수업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지친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고교학점제를 1, 2년 운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벌써 이렇게 지쳐서 번아웃이 오시면은 이제 더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22학년도에는 조금 방침을 바꿔서 그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목 같은 경우는 좀 공동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22학년도에는 그 소인수 과목 운영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교육 소외 지역에 속하는데 비슷한 그 인근 지역에 그런 교육 소외 지역들이 있어요. 그 여주, 이천, 양평이 비슷한 성격인데 그래서 이 여주, 이천, 양평이 하나로 묶여서 남한강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라 해서 그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여주, 이천, 양평 교육과정 부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협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는 그 22학년도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었던 과목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그 여주 관내에서만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 과목들이에요. 우리 그 온라인 수업이 좋긴 하지만 실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조금 극복하기에 좀 불가능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 실습 같은 수업은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교과서도 그 만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이해라고 해서 그 여주 지역의 어떤 문화나 역사, 환경, 그다음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좀 깨닫고 애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주시청하고 여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이런 새로운 교과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학업 설계 부분인데요. 아마 진로학업 설계는 대부분 학교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학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학보다는 조금 더 진로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예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고등학교에서 그 진로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무엇에 강점을 갖고 있고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이거보다는 이 학생 점수에 맞춰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약간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진로 쪽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춰서 그 학년별로 목표를 나눠서 그렇게 진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기는 그 월별로 그 창체 시간의 전일제나 아니면 그 반일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진로 수업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학도 물론 있지만 그 진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는 이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편제표가 다 풀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어떤 특정 교사나 아니면 특정 학생들이 담당하게 되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진로 멘토제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 계열을 인문, 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의료보건, 교육 7가지 계열로 나누고 교사도 지도하고자 하는 희망 계열을 7가지로 나눠서 교사 1인당 학생 10명 정도를 배정해서 그 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로 멘토제를 그 재작년과 그러니까 21년과 22년 이렇게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선생님들의 그 진로 역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첫 번째 단계 그냥 계열별 선택 과목 안내랑 학업 계획서 작성 피드백 정도. 그다음 조금 더 역량이 되시는 분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그 교육과정부와 진로진학부에서 같이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같은 파일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이렇게 진학과 진로, 그다음 이런 멘토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다음에 점심 시간이나 어떤 쉬는 시간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그 진로에 맞는 교내 활동 추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및 평가 내실인데요. 우리 그 학생 중심 수업 항상 고교학점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도 최대한 그 학생 중심 수업을 그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수업이냐면은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빈부격차가 커졌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과 경제가 융합되어 진행한 수업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 그 소득 분위를 실제 사람들의 소득 분위를 나타내고 이걸 그 지오지브라라는 수학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걸 그 이렇게 곡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걸 적분하면 이제 진위계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빈부격차가 커졌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융합 수업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학교 자율과정도 저희가 그 21년과 22년 그 2년 동안 했는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때 보통 교과별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22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 개선을 위한 전학공을 운영해 보자 해서 그 구성 교과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구성 교과도 서로 교과가 겹치지 않게 랜덤으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학공을 1년 동안 운영할 건데 이걸 랜덤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융합 수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이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기존의 교과 중심의 전학공을 할 때는 보통 그 어떤 교과 행사나 아니면 대회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많이 썼었는데 아예 다른 이질적인 교과가 모여서 전학공을 구성하니까 오로지 수업 개선을 위한 협의만 해서 좋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희망 그 주제 이런 걸 받고 그다음 그 교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주제를 구성해서 그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자율과정 안내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하나의 대주제 아래 그 3차 시식 교사 5명이 배정이 돼서 이렇게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도 그 운영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그 1, 2학년 국영수사 과학 교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전체 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방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15개 과목 그리고 1, 2학년 64명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 학생들 중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인지적으로 조금 결핍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클래스와 연계해서 그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도달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도달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뭐 또는 줌 또는 과제 또는 방과 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그 최소 성취 수준 미달이 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3년간 그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일하고 나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학사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의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정말로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부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 좀 주의하셔서 운영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고교학점제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고등학교 이용규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연고 선도학교로 선정이 되셨을 때 그 순간의 감정들부터 또 학점제 실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체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참여의 중요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실질적인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의 일부 순서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분들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2부 순서는 분과별 성과 공유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통의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101호 104호 사이로 이동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분과에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줌 통해서 웨비나로도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시간표 옆쪽을 봐주시면 각 분과별로 참여하실 수 있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과에 참여 버튼 클릭하시면 줌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사전에 안내받으신 줌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2시 35분까지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부 성과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은 2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분과별 사회자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현장 참석자 여러분 또 멀리서 함께 힘을 더해주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